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24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탁 치니 아파트가 억 하더라. 세계 경기가 탁 치니 아파트가 억 하더라. 물가가 오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던가요? 네, 대연자인 대동타운 동네 삼정그린코와 레미안 어반파크.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탁 치니까 아파트가 억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로스 썰님, 네. 부산 과열 지구 해제될 가능성 때문에 나아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꽤나 있어요. 네, 대구도 그러했어요. 규제 지역만 해제되면 뭐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미분양 관리 지역이 해제되면 지정되면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되면 뭐가 될 것이다. 이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 상황 부산과 다르다는 말만 한다. 대구와 부산은 다르다는 말만 한다. 네, 이 이야기 저도 댓글로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 방송 보라고 해도 보질 않습니다. 그 오지랖입니다. 네, 오지랖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오지랖 감사합니다. 몇몇 친구들은 그래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듣기는 들어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다 주변에 다주택자들 물건 정리해야지 말은 하고 야 지금 너무 올랐는 거 아니야 말은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100명 중에 한 두세 명이나 움직였을까요? 실제로 물건을 팔고 정리한 분도 계셨어요. 근데 대다수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화 레미제라블,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기억나시나요? 여기 우리 잘생긴 마리우스, 앙졸라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얘들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 반란을 시도했지만 호응하지 않더라. 창문이 닫히고 문이 닫히고 처음에는 호응을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호응을 해주지만 대중들은 똑똑합니다. 얘들이 성공할지 아닐지 공기로 다 감지합니다. 이상 분위기를 다 감지합니다. 레미제라블 책 중에서 나오는 내용. 아무리 교묘하게 속여서도 민중을 제가 원하는 것보다 빨리 가게 하지는 못한다. 지금 민중들이 부동산 투자에 가담해야 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선동을 하고 있어요. 민중을 강요하려는 자는 불행할진저. 강요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또한 저도 강요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쨌든 다수의 사람들 아직까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지만 그 민중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규제지역 해제되면 모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가자! 라고 외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은 더 똑똑합니다. 그럴 때 민중들은 반란 가자라고 하거나 말거나 너가 갈 길 가라 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상태가 됩니다. 이 폭도들 끝까지 가자라고 외치던 이 사람들은 패스트 환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집들은 자기를 굳세게 지켜줄 것 같은 성벽처럼 느껴졌던 그 집들은 절벽이 되고 자기를 많은 물자들을 지원해주는 문들은 거절을 하게 되고 집의 정면은 벽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놓고 또 해석을 하겠죠. 그 어떤 경제학자도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나중에 모든 경제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건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라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론을 한 개 만들어낼 뿐이지 누구도 100%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민중은 똑똑하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그 똑똑한 민중들이 물량을 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한동안 꺾였던 물량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증가세. 민중은 똑똑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분위기가 이 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대급으로 증가했죠. 전세 물량. 이게 더 가속화됩니다. 매매 물량, 전세 물량이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하듯 올라가는 현상 분명히 나타납니다. 월세 물량 가파르게 증가해서 최고치, 역대 최고치. 2020년에 파란색 이 선을 봐라. 이때 역대 최고치 아니냐. 이때는 허위 매물이 많던 시절이었죠. 허위 매물을 걷어내고 보니까 이 상태예요. 5,000개 이하의 월세 물량이었는데 그때보다 역대급으로 30% 이상 늘어났다. 그럼 얘들이 소화가 잘 되냐? 안 됩니다. 소화 불량 걸릴 듯 합니다. 전체 임대 물량 너무 많이 늘었어요. 2524건. 여기 왼쪽에 숫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요거 숫자들 제가 자꾸 못 바꿨네요. 오늘도 못 바꿨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제가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못 바꿨는데 55건
55건의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월에 이 거래량은 어느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냐? 야, 정말, 와, 저 1300건은 될 줄 알았거든요. 대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은,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2월과 3월 사이에 거래량이 와 있어요. 근데 부산은 언젠가요? 지금 1월 달보다 더 적은 거래량. 1월 달보다 더 적은 거래량.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에요. 압니다. 사람들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올 것이냐? 거래량 굉장히 적을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에 한 11건 정도, 여기 10건, 10건, 뭐 아마 5건, 5건, 5건 이런 식으로 추가해 나가더라도 1250건도 되기 힘든 정도의 거래량. 올 최저 거래량 부산은 확정 지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안 좋다는 반증이에요.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 6월에 방송할 때 제가 오늘 하루에 몇 건이 신고되었네요. 몇 건이 신고되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6월달 방송을 할 때는 하루 평균 1평균 60건의 거래가 신고되었어요. 7월달은 1평균 48건. 대략적인 숫자를 쓸게요. 60건에서 47건으로 그랬던 것이 다시 지금은 1평균 35건이 거래되고 있어요. 6월 방송 대비 지금 8월에 방송하는 것이 거래량이 절반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8월에 거래량 굉장히 적을 것으로 정말 1000건 아래의 거래량 각오해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방송을 야, 니 하락론자잖아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보시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시라. 정말 1000건의 거래량 야, 그래도 서울보다 많습니다. 자, 가격 탁 치니까 대연자리가 하고 떨어졌어요. 하고 떨어졌는데, 야, 층수가 뭐 하고 또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 층수 한번 보세요. 오히려 19층보다 더 높은 23층이 거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천, 거의 15% 가까운 하락. 대동타운 탁 치니까 하고 하락하더라. 이 대형 평형에서도 이 하락이 근래 들어서 조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15% 정도 하락. 동네 3정 그린코아도 소리를 냈습니다. 그 20% 가까운 하락. 연산동 주공 아파트 20% 가까운 하락. 탁 치니까 무조건 소리가 나는 것이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 거제동, 거제 2차 현대 홈타운 소리 났습니다. 20% 정도. 나머지 크게 변화 없는 것들 가운데 요렇게 오래됐구나. 너 대형 평형이구나. 근데 오래되었는데 층수가 높은 아파트다. 그러면 재건축하고는 관계가 없겠다. 대형 평형이네. 조금 시간 텀이 있었겠구나.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크게 안 빠지는 거래들도 보이는데 지금 누군가가 야, 지금 사라. 좀 있으면 규제 해제된다. 이렇게 누가 분위기가 잡고 있으면은 야, 정말 그 똑똑한 그 대중 가운데서도 지금의 공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야, 정말 그런가?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다 보면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이냐, 그것만이 사실이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늘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항상 접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것을 특히나 부동산에 더 접목시켜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지금 분위기는 아무튼 좋지 않은 것이 명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변화 없는 모습들 일단 지나가고요. 앞부분이 많이 길어지면 좀 생략하는 부분들도 생깁니다. 건당 거래대금 떨어지는 가운데 거래량, 지금 7월의 거래량 지금 1300건, 아까 제가 1300건 내기 힘들다고 했던가요? 아무튼 올해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량으로 마무리할 확률이 있어 보이고요. 이 8월의 거래량은 더 적거든요. 이 8월의 거래량 1000건 아래라면 야, 과거의 규제 지역일 때는 잊어라. 그때보다 거래가 더 안 된다. 사람들이 가격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한 3억 하던 아파트가 6억으로 변했어요. 사야지 가져야 할 때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왜? 영원한 저금리 시대가 올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일본처럼 아니면 유럽처럼. 근데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일단 한번 숨을 한번 고르고 가야 될 그런 타이밍이지, 지금 가져야라고 외치는 것은 섣불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니나 사라. 자, 3억 미만 거래 비중, 높아지는 비중 거의 70%가 광역시의 평균이고요. 6억 이상 거래량, 그 좋은 거 있으면은 비싼 거 좀 사면 될 텐데 사지 않습니다. 300건 이상 안 올라와요. 6억 이상 비중도 바짝 올라갔다가 다시 더 떨어질 듯한 느낌? 그 이 10%의 비중이 나왔던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가져라고 해서 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야 분위기 이상하다 안 가는갑다 하고 물량을 더 낮은 가격에 떨어내면서 나타났던 비율이지 이게 가져하면서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갔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 이전 분위기는 가져할 때는 정말 신고가를 쓰면서 비율이 쭉 올라갔어요. 우리 이런 분위기도 감지하려면은 제 방송을 보면은 참고가 됩니다. 네, 상수농자들도 이런 차트들은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분양권 거래량 8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는데 이렇게 레미안 어반파크 같이 9억 1000까지 갔던 것이 6층이 9억 1000이었어요. 근데 20층이 7억 5천. 층수 논하지 마라. 억소리 나는 하락들 제법 눈에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야 그래도 버티고 있는 아이들도 보이고 대구의 프리미엄 빠지는 최소한 일단 보고 판단해 보시라. 예. 보고 판단해. 대구 방송, 대구 부동산 스트레이 가서 몇 개 영상, 과거로 돌리면서 한 일주일 간격에 한 개씩 그 시간 앞부분 한 5분 정도만 하면은 뒤에 전체 월세하고 관계없이, 매매 가격이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이 분위기 알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대구와 부산은 다르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많이 위축되는 시기 95건 중에서 신고가 비율이 10%를 넘기기 힘든 가운데 크게 전세 가격이 올랐는 거 또 보이네요. 우동의 대형 평형. 대형 평형들은 이 좀 약간 들쭉날쭉하죠. 가격들이. 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국평을 통해서 그리고 연식을 통해서 그리고 거래 일자들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도 확실히 분위기는 많이 떨어지는 게 맞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진 느낌도 들긴 해요. 덜 떨어진 느낌도 들긴 합니다. 덜 떨어지는 사람들이 덜 떨어진 가격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가? 네, 이렇게 억 단위, 2억 단위, 3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 많이 나타납니다. 아까 매물 폭증하는 현상 보셨잖아요. 그게 아파트가 팔려고 내놨는데 막상 안 팔리게 되면 매매로도 내놓고 전세로도 내놓고 막 번갈아 가면서 교차로 내놓는 현상?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워 하면서 야 안 팔아도 돼 워 정부는 팔지 마라 내가 더 지어줄게 그런 식으로 워 저는 야 한 템포 조금 쉬어가면서 지켜봐도 야,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예전처럼 갑자기 뭐 억 단위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그런 대반전은 없다. 왜? 전국이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부산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이야기 규제지역만 해제돼봐라. 과거에 부산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또 몰려오겠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갭 투자를 하기에도 이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1억 단위로 차이 난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전세 가격 떨어졌으니까 임대인, 임차인 대책을 세우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야, 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다. 그럼 누가 갭 투자를 하냐?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비틀어 보고 다양한 방면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이상 거래 비중 줄어드는 가운데 대구는 요거 가격이 갈색의 추세선이 연말이 되면 2018년하고 맞닿는데 부산은 과거에는 전세 월세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쌌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그 부분도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월세 거래량 무려 110건이나 거래되었어요. 그래서 날짜별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야,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별 거래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야, 이상하다. 그래서 거래 날짜를 대조해보니까 전부 다 7월달, 8월달 거래인 거예요. 야, 이상하다 해서 다시 보니까 이렇게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이렇게 임대 아파트 이런 거래들이 대량으로 터져 나오면은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요즘 분위기 분명히 체감하실 거예요. 월세 평균이나 월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래 들어서 좀 올랐지만 제 이해도시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준다 치더라도 이 임대 거래량 줄어드는 거 1월 달에 5,500건이에요. 7월 달에 3,600건이에요. 이 거래량이 갭이 무려 2,000건 정도로 벌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년 평균을 보더라도 4,000건에서 3,500건 순으로 지금 거래가 활발하던 시기와 활발하지 않은 시기에 이 거래량 차이가 500건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 거래량 차이가 2,000건이에요. 가을에 입주장 그런 거 이사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